오지선다. 보람튜브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보람튜브 패밀리가 지난해 7월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을 약 95억 원에 매입하면서 수익원에 대한 국민 관심이 폭발했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이에 대해 방송한 적이 있었죠. 보람튜브는 보람이의 일상이 담긴 보람튜브 브이로그와 최신 어린이 장난감을 보람이가 직접 체험해보는 보람튜브 토이 리뷰, 이렇게 두 가지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두 개 채널이 각각 전세계 구독자 2,480만 명, 1,390만 명이니 아마도 수익이 후덜덜하겠죠? 한 달 최대 유튜브 광고 수익이 40억 원을 넘기기도 했고 2018년 수익만도 300억 원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최대 수익으로 예상된 추정치인이 사실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엄청나다는 건 확실한 것 같죠?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보람튜브 운영법인을 은밀히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2018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성실납세 규모가 당국 예상에 상당히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람튜브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는데요. 국세청 조사 사전 단계에서 실제 요원이 투입되기 직전에 보람튜브에서 납세자 경정신고를 하면서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지 못한 건데요. 경정신고라 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을 재조정해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보람튜브는 경정신고를 통해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 납부해버린 거죠. 이에 대해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람튜브가 세계적인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돼 상당한 수익을 올리다 보니 부모가 최상급 세무정보 조력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보람튜브를 놓친 꼴이 됐습니다. 여기에 화가 많이 났는지 국세청이 이런 유명 유튜버들에 대한 소득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5월 11일 기준으로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의 고소득 1인 미디어가 4,379개라고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는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경고 수준이었다면 올해부터 시작되는 조사는 이 시장 주축 인원에 대한 전면 대응이라고 보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 우월한 미모를 앞세워 명품 핸드백 등을 리뷰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약 20만 명 팔로워를 보유한 아프리카 유명 BJ를 세무조사해 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한 바 있죠. 유명 유튜버님들 성실납세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도 납세하고 싶다. 여러분, 북한판 보람튜브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북한 튜브 계정 뉴DPRK에 올라오고 있는 리수진 어린이 유튜브 영상인데요. 북한 평양에 사는 7살 어린이 리수진 양의 일상생활을 담은 이 영상들은 최고 조회수가 2만 5천여 회를 기록하는 등 인기몰이 중에 있습니다. 혹시 보람튜브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아닙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나 대화 내용이지만 아이의 동선 등을 보면 모두 잘 짜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영상은 북한이 새로 시도하고 있는 대외 선전선동 방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비용으로 고도의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유가 어찌됐든 유튜브는 한국이나 북한에서도 대세 힘이 틀림없네요. 대세가 될수록 책임도 커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오지선다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오지선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남기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